친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존속 살해 예비 혐의로 지금 징역 6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친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는 준비를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재판에 기소된 상태인데요. 네. 심부름업자, 용역업체에게 한 6,500만 원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고 우리 어머니를 살해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는 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이 이제 결혼한 사람인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사귀는 남자가 있었고 그게 김동성이다 이런 문제까지 제기됐었습니다. 네네. 김동성 씨는 사귀는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상황이고요. 네. 이 엄마를 살해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정말 폐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비난도 굉장히 컸던 사건인데 네. 이 친모를 살해를 계획했던 교사가 법정에 와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요청에 대해서 실행을 안 했던 심부름업자 센터에게 오히려 고맙다. 네네. 혹여라도 나의 부탁을 받고 실행을 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 당시 제정신도 아니었고 범행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말까지 했고요. 엄마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보이는데 했던 진술 중에는 어머니가 지금 매일 구치소로 면회를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어느 하루 면회를 오지 않은 날이 있었는데 그날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굉장히 두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범행 동기로는 과거에 엄마가 굉장히 시간 단위로 여러 가지 그 동선이나 행선도 추적할 정도로 굉장히 압박적인 양육 태도를 보여서 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을 정도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어머니를 이제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법정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앞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 사건보다도 전 쇼트트랙 선수였죠. 김동성 선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어요. 네, 왜냐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엽기적인 그런 사건인데 거기에 또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그 김동성 선수입니다. 네. 김동성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메달 제조기였죠. 특히 이제 2002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 6개를 타면서 완전히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제 그 충격이 큰데요. 물론 이제 지금 김동성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기에 관련 연루가 되어 있지 않고 내연 관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법정에서는 이 여성은 그런 관계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여성이 김동성 선수에게 그동안에 약 한 5억 5천 정도의 금품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했단 말이죠. 2억 5천만 원짜리 에스터 마틴이라고 하는 이 차와 그리고 고급차, 1,00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롤렉스 시계까지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5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 어떤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금액을 훨씬 더 넘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물론 이제 그 지금 김동성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내가 바보라서 이런 일에 어떻게 보면은 꼬였다. 그리고 이제 장시호라고 최순실 씨 관련되는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장시호 사건도 여자가 먼저 나에게 얘기를 했고 이번 사건도 여자가 나에게 선물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지금 그 이 여성의 남편 같은 경우는 이혼 소송을 하고 지금 그 김동성 선수를 갖다가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동성 선수가 과연 공인으로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라는 것이 적절하였는가? 또 5억 5천 정도 되면 어떤 그 증여세 같은 걸 냈는가 하는 이런 어떤 그 현행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사건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제 김동성 선수가 뭐 청부 교사에는 직접적으로 뭐 연루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을 팬으로서 내연 관계가 아니라 팬으로서 주는 선물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쉽게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도 이제 경솔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김동성 씨가 이 지금 재판받는 30대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해서 네. 만약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가정을 파탄시키는데 일조라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법행위고 또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있는 여성에게 이런 고가의 선물을 받고 이 여성이 재판부에 나와서 김동성 씨가 이 가출과 청부 살인 의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라는 질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네네. 표현을 했거든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거든요. 일반인도 아니고 우리 네.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로서는 좀 부적당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명확하게는 범죄 혐의는 없기 때문에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위자료 청구 지급 여부는 나왔는데 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나한테는 이익이 되지만 남의 가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예. 돌아보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5억 5천이라면요. 정말 중산층에서는 집안을 가사를 탕진하는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아파트 한 채 값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 경제적인 이유로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또 이것도 저희가 또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기 때문에 좀 처신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김동성 씨에 대한 어떤 뭐 고소라든지 이런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이 어머니와 딸 이 청부 살해를 의뢰했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일단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 다 내 잘못이다, 내 네네. 딸을 용서했다, 그 선처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를 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그 경위를 봤을 때 과거에 어렸을 때 좀 학대를 받은 흔적, 예를 들면 매 시간마다 감시하고 억압한다고 한다면 네. 정신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양형에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예. 징역 6년이 구형된 상태지만 좀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오히려 심리치료나 정신과 치료가 병행돼야 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조금 엄한 처벌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